예쁘게 말을 하니 좋은 사람들이 왔다. 지연이는 심의정, 펴낸 곳은 송북스입니다. 저자는 20년째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 부장이다. 저자는 젊은 시절 팩트를 밝히는 것이 정의라는 소신 아래 입 바른 말만 하는 독설가 노릇을 했다. 까칠 마녀로 살기를 10여 년,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고 외롭게 혼자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20, 30대에 진실된 말, 솔직한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말해서 관계를 해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진정 이기는 양보의 말벗을 쓰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나요? 그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가치에 귀 기울여봐. 해답은 내 안에 있어. 나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내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힘, 이너월드에 집중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나와 잘 지내는, 나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진신심신으로 외롭던 내게 가장 좋은 것만 주기로 했습니다. 남과의 관계가 아닌 나에게 집중하면서 나는 먼저 스스로 예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게 집중할 시간도 부족한 마당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시선을 돌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본연의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깨워냈습니다. 예쁘게 말하면서 나를 정말 예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나라는 꽃에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예쁜 말을 걸고 고운 것을 쏟았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예쁘니 행동도 모습도 덩달아 예뻐졌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배웠지만 정작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예쁜 말을 한다. 20여 년을 기자 생활하는 동안 나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중 성공의 사다리 끝에 올라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다. 독한 놈이 성공한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거슬러 이기는 양보를 통해 더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며 진심 어린 공감을 통해 상대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상대의 기분을 해치지 않고 유쾌하게 거절하는 센스를 지니고 있고 원망받지 않고 비판하며 큰 노력 없이 좋은 인상을 주는 기질을 발휘한다. 무엇보다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생각을 전달하는 자기 표현이 뛰어나다.
대화가 유쾌하니 늘 사람들이 모이고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도록 만든다.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들이 늘 자신있게 스스로를 밝히고 자신만의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비결은 자기 확신 속에 사람과의 신뢰를 소중히 하고 아주 작은 인연조차 황금처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승자 독식 시대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려면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 서로 손잡고 상생하려는 말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걸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증명해 보인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비난을 받을까? 대체 내 주변엔 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많은 걸까? 왜 나는 늘 손해만 보는 걸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 여전히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우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든 원인 없이 발생하는 문제는 없고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나로부터 기인한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속한 관계 속에 나는 과연 어떤 태도와 말로 상대와 교류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시불식간에 적을 부르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말이다. 행복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관계일 것이다.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성공에도 한계가 있다. 어떤 일이든 결국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행여 누군가 내게 말로 폭력을 가해오더라도 그 공격에 힘으로 맞설 게 아니라 얼음을 녹이듯 적대적 에너지를 누그러뜨리는 여우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힘들어하는 건 대부분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다. 정말 나 자신을 소중히 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거칠고 험한 말로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다. 스스로 상처받지도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 함께 상생하는 법을 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를 정확히 전달하다 보면 의사소통도 한결 수월해지고 어느덧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모든 문제가 이전보다 매끄럽게 풀려나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후배가 침울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의도치 않게 자꾸 오해를 사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얼마 전 중요한 팀 프로젝트를 마치고 임원 한 분이 격려차 저녁 회식 자리를 마련했단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돌아가면서 건배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 자신에게 파이팅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 다 같이 파이팅이라고 외쳐주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당당히 자기 이름 석자를 외쳤고 좌중은 경탄 반 박수 반인 가운데 파이팅을 외쳐주었다.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선배가 조용히 한마디 하더란다. 팀 막내가 할 말은 아니지. 혼자만 고생했나. 경력이 짧아 일이 서툴기는 해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매사 이런 시기니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것이었다. 제가 못할 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후배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 근배사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무슨 말이든 괜찮다는 상사의 권유도 있었다니 말이다. 문제는 내용이 아닌 표현의 방법이었다. 고생한 가운데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선배들의 격려를 받고 싶다는 한마디만 덧붙였더라도 혼자만 고생했느냐는 억울한 오명을 듣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이다. 일, 관계, 심지어 사랑까지 세상 모든 일은 말로 시작되어 말로 끝난다. 특히 오래 가야 할 관계에서 말은 어쩌면 자신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현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우리는 말을 하는 데 있어 솔직함을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솔직함을 방패 삼아 내 욕구를 드러내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여과되지 않은 솔직한 표현은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입장만 밝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다. 내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마음과 권리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하는 반짝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력이 좀 부족한 부하 직원은 늘 잦은 실수를 하는 중에서도 감사와 고마움의 표현을 열심히 진심을 다해 전했다. 똑같은 실수에 지적을 거듭해도 수정되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다른 부서원에 비해 업무 능력도 떨어져 상사인 내 입장에선 고민이었는데 늘 말끝에 더 열심히 해서 선배의 힘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부족함을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며 마음을 담은 인사를 전하고 했다. 예쁜 말을 골라서 하니 심하게 야단칠 수도 없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내 마음을 영순위로 끌어다 놓는 내면의 힘인 이너월드를 탄탄히 구축해 자존감으로 무장한 사람은 즐겁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당당하기 때문에 나를 돋보이기 위해 가장할 필요가 없으니 솔직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 가치는 오직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자체만으로도 족할 뿐 내 행동이나 실수와는 무관하다. 가혹한 자기 잣대를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랑하는 연습, 내게 집중하는 연습에 몰입해보자. 오직 그것만이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 좀 멋진 사람이야. 말에 대해 자각하게 된 후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다. 남에게 하지 못한 험한 말은 나 자신에게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내 그릇을 애써 작게 보이려 하던 습관도 그려 들었다. 대신 의도적으로 나 자신에게 예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거울을 보며 스스로 간지럽더라도 퍼펙트 하고 소리내 말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도 못했다 라고 자책하기보다 괜찮아, 잘했어, 굿자, 다음에 더 잘할 거야 라며 스스로를 응원했다. 신기한 것은 거울을 볼 때마다 예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더니 어느 순간 정말 내 눈에 내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점차 나 오늘 이거 잘 어울리지? 나 오늘따라 좋아 보이지 않니? 라는 농담 섞인 물음도 스스럼 없이 던질 수 있었고 상대가 예의상이라도 괜찮아요, 멋져요 라고 말해주면 기분 좋게 믿어버렸다. 내 안에 잠재된 긍정 에너지가 팝콘처럼 튀겨져 나오는 느낌이랄까. 한편으로 그동안 왜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건네지 못했는지 아쉽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거친 말들을 듣고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나마저 내게 모진 말을 하고 살았으니 내 안에 긍정 에너지가 남아 난리가 있었겠는가. 전 직장 입사 동기인 A는 스스로에게 대해 항상 예쁘고 똑똑하고 이지적이고 매력 있다고 말하곤 했다. 평소 자기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주 대놓고 표현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를 예쁘다고 여겼다. 그러나 나름 객관적인 눈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내게 A는 그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다. 정말 A가 예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나는 A를 처음 보게 된 친구 B에게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물었다. A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스스로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행동과 말도 그렇게 하니 정말 그렇게 보여. A가 자신을 예쁘다고 믿고 습관적으로 스스로와 타인들에게 주입하니 정말 주변 사람들이 그녀가 그렇다고 믿게 된 것이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좋은 책이었습니다.